네, 좋아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웠는데, 자, 푸는 방법이 좀 세분화시켜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인수분해를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곱하기 b는 뭐 0이다. 그럼 이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 되잖아요.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x의 값을 구하는 게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였죠. 자, 예를 들어서 주어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들고 좌변을 인수분해한 결과가 x-1, 뭐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예를 들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자, 요 녀석이 0이거나 또는 요 녀석이 0이어야 둘이 곱했을 때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x-1이면 x-1이 0이면 x는 1이거나 또는 자, x 플러스 2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를 구하는 것이 인수분해 이용한 풀이였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가 있어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는 그냥 인수분해에 꼭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 x의 제곱은 뭐 16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됐다면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4잖아. 그치? 그래서 따라서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금방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3 전체 제곱이 뭐 4다. 자, 이렇게 생겼으면 x 플러스 3이 뭔진 모르지만 x 플러스 3을 제곱한 게 4니까 x 플러스 3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자, 따라서 x의 값은 여기 플러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x의 값을 구해내는 거. 이것이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냐면 완전 제곱식.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가 있는데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는 사실상 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푸는 걸 말하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자 플러스 7은 0.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풀기 위해서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않니? 유리만, 그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 녀석을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써먹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건데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완전 제곱식 2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럼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여기 상수항에 더해져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놓고 자, 7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x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의 절반은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그래서 플러스 9 이렇게 하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 플러스 9를 우변에다가 똑같이 더해줘야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좌변은 x-3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고 우변은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x-3을 제곱하면 2가 되니까 x-3은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즉 2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x의 값은 여기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x의 값을 구해내는 거지. 이것이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는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 그죠? 요 과정까지가 이제 필요한 거고 완전 제곱식을 이제 한번 만들었다 좌변에. 그럼 이 다음부터의 풀이 과정은 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있잖아. 요거하고 풀이 과정이 똑같은 거야. 요 다음부터는. 그치?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법 3가지를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 오늘 새로 배울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바로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책 부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고 해서 근의 공식은 약간 무적의 공식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2차 방정식이 여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요때 요 a, b, c의 값 있지. 2차 항의 개수가 a, 그 다음에 1차 항의 개수가 b, 상수항이 c잖아. 이 a, b, c의 값을 대입하면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구해지는 그런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를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런 모양으로. 여기 a, b, c가 눈에 띄지? 여기. 요 a, b, c 안에 a는 2차항의 개수, b는 1차항의 개수, c는 상수항이거든? 그래서 그 a, b, c 자리에다가 요 2차 방정식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을 각각 올바른 위치에다 대입해가지고 요 식을 계산하잖아? 그러면은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의 해가 나온다. 자, 그런데 이때 자, 관찰해보면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어디야? 루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야. 보이니? 자, 여기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있죠?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사실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 예를 들어서 루트 안에 이렇게 뭐 루트 뭐 x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 그러면 요 x의 값이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실수잖아. 그죠? 요 x의 값이 음수가 되면 안 돼요. x의 값이 음수가 되면 루트 안에 뭐 마이너스 2 이런 게 들어있으면 요걸 제곱하면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실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은 실수가 돼야 되니까 루트 안의 값이 실수 범위 내에서는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죠. 자, 그러므로 여기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부분이 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근해 공식의 유도 과정은 이 아래쪽에도 나와 있는데 선생님 설명을 차근차근 들으면서 유도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써가면서 근해 공식 유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근해 공식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원리가 바로 뭐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에요. 사실상 이 근해 공식이 요 2차 방정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x는 뭐뭐뭐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근해 공식이거든. 이때 만들어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 때 어때? 화면 한번 보면 1차 방정식을 풀 때 자, 1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뭐 ax 마이너스 b는 0이다. 자, 이러한 1차 방정식을 풀면 마이너스 b를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눠서 ax는 b 따라서 x는 따라서 x는 a분의 b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을 풀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1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결국 x는 뭐뭐뭐 이렇게 만들면 이 녀석이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 자, 이거랑 방법이 똑같아. 똑같은데 중요한 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2차 방정식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1차 방정식처럼 그냥 이항하고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누는 그런 방법으로 단순하게 x를 뽑아낼 수가 없어. 요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좌변에 x만 남기고 우변을 a, b, c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려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있잖아. 그 풀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사실은 이 근해 공식의 유도 과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자,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자, 우선 이 녀석이 2차 방정식이기 위해서는 2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2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 2차 방정식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2차 항의 개수의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겠죠. 양변을 a로 나누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건데 자,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까지는 놔두시고요. 자, 여기 a분의 c는 권리적 거리니까 우변으로 이항.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c 이런 식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보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야 될까? 자, 요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여기 상수항 여기를 얼마를 더해야 될까? 선생님이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항상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자, 요거부터 잘 생각해봐. a분의 b, 요 녀석의 반이 얼마니? a분의 b의 반.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 완전제곱식 되잖아. 자, 다시 완전제곱식 x제곱 완전제곱식 예를 들어서 x-a 전체 제곱 요 녀석은 x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 x 플러스 a제곱 요거잖아.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는 1차항의 개수 요 녀석의 절반 반의 제곱 1차항의 개수의 반이 a고 그거의 제곱이 요거잖아. a제곱 그지?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가 1인 상태에서 완전제곱식을 만들 땐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여기 상수항에 더해주면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거든. 자 그러면 자 주어진 식에서 여기 1차항의 개수가 a분의 b잖아. 요 a분의 b의 반이 얼마야? 반. 그렇지 2a분의 b. 그렇죠? 잘했습니다. a분의 b 같은 경우는 요 녀석의 반이 2분의 1이니까 바로 2a분의 b 요 녀석의 반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2a분의 b의 제곱이 얼마야? 그렇지 4a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좌변에다가 4a제곱분의 b제곱을 더하면 좌변이 완전제곱식이 돼요. 근데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좌변과 우변은 똑같은 수를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4a제곱분의 b제곱 요걸 더해야 돼. 그치? 이렇게 해야지 등식이 변함이 없지. 그럼 좌변의 모양은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되고 우변은 여기 4a제곱분의 b제곱하고 a분의 c를 둘이 통분하는 거야. 얘네 둘이 통분하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통분하면 4a제곱분의 하나는 b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 a를 4a제곱으로 통분하잖아? 그러면 분모에다가 4a가 곱해져야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4a가 곱해지겠지. 이런 모양으로. 이해되니? 그래서 4a제곱분의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 4a제곱분의 b제곱 거기다 마이너스 4ac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알겠지? 그지? 둘이 통분한 거야. 그래서 여기 우변을 둘이 통분해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우변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자 한번 써볼게.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가 들어가는 거야.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자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뭐냐? 여기 x 플러스 2a분의 b 이 녀석을 제곱하면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2a분의 b 이 녀석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우리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에서 뭐 x-1의 제곱이 뭐 7이다. 그럼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똑같아. 그냥 문자로 식이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약간 복잡해 보일 뿐이지 똑같아요. x 플러스 2a분의 b는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녀석을 제곱하면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녀석은 바로 제곱해서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만드는 수.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루트 b분의 a는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분리되는 거 알지?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을 분자 분모를 루트를 분리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될 거야. 분자는 따로 이렇게 되고 분모도 따로 이렇게. 그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럼 생각해봐라. 여기 분모가 지금 루트 4a제곱이잖아. 루트 4a제곱이라는 건 어때? 루트 4a제곱이라는 건 4a제곱이 요게 2a 전체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루트가 씌워져 있잖아. 이렇게. 그럼 요 녀석이 루트를 벗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a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분모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 분모 부분이 뭐가 된다? 2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결국 우변의 모양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자, 이제 다 끝났어. 그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우리는 x를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x만 좌변에 남기기 위해서 여기 2a분의 b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따라서 x는 2a분의 b를 우변으로 이항했더니 어라? 여기 2a 통분이 돼 있는 상태죠. 좌변에서도 2a, 우변도 2a 통분되어 있는 상태니까 통분해서 2a분의 자, 여기 플러스 b가 2a분의 플러스 b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글씨가 이렇게 엉망이지.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 과정이 지금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다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하는 방법으로 좌변에 여기 지금 좌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였던 녀석을 x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자, 따라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이 모양의 2차 방정식은 항상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러한 근을 갖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자, 이 녀석을 정리해 놓은 게 이제 방금 전에 본 페이지에서 여기 써 있는 거지. 보이시나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 안 해도 알겠지만 이 근의 공식은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과정이라면 너무너무 필수적인 과정. 이 근의 공식을 외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랄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안 한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구구단은 다 기억하고 있지.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중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고등학교를 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정도는 외우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요게 이제 근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후로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외워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그게 짝수 공식이거든요. 짝수 공식. 여기 2차 방정식에서 요 1차항의 개수 보이세요? b 요 1차항의 개수 b가 짝수일 때 다시 말해서 b가 짝수니까 어떤 2의 배수 이렇게 2b'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 그러면 요때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런 식으로 원래의 근의 공식보다 조금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그래서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요 공식도 같이 기억해뒀다가 써먹는 게 편리해.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1차항의 개수가 짝수면 맨 마지막에 이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해를 구하잖아. 그럼 여기 반드시 이 분모하고 분자가 한 번 2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2로 약분을 미리 한 상태가 요 상태야 지금. 짝수 공식이란 여기 짝수 공식이라고 써 있는 상태 있지.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요 녀석을 이용해가지고 해를 구했을 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했을 때 마지막에 분모와 분자를 2로 한번 약분하게 되거든. 왜냐 언제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그 약분을 미리 해둔 상태가 이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짝수 공식을 유도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는 짝수 공식이 자주 쓰이지는 않고 대놓고 짝수 공식을 이용하라라는 문제들은 보통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대부분 근의 공식 자체보다는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 중학교 3학년 때는 지금 너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이라면 지금은 요 근의 공식만 외워두도록 하세요. 짝수 공식은 필요할 때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는 짝수 공식도 꼭 같이 외워둬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날이 올 거야. 알겠지?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근의 공식 유도해준 거 여기서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출발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우선 양변을 2차항의 개수인 a로 나눠줘야 되죠. 양변을 a로 나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인 a분의 c를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래서 좌변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만 남겨놓고 a분의 c는 우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a분의 c 자 이런 식으로 넘겨놨죠. 자, 세 번째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인 절반의 제곱이 뭐야 여기서? 2a분의 b 전체 제곱이죠. 그쵸? 절반의 제곱 2a분의 b 전체 제곱 요 녀석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주니까 좌변의 모양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우변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 제곱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자, 바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x 플러스 2a분의 b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분모인 4a 제곱은 루트를 벗고 2a로 빠져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x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2a분의 b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결국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자,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근해 공식의 유도 과정이에요. 자, 그럼 필수예제 1번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필수예제 1번 같은 거 딱 봐봐. 우리 앞에서 뭐 배웠냐면 인수분해 또는 뭐 완전 제곱식 만들기,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이런 것들 배웠는데 자, 필수예제 1번 같은 경우 뭐 완전 인수분해도 안 될 뿐더러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하면 양변을 또 3으로 나누니까 x제곱 플러스 3분의 5x 플러스 3분의 1은 0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좀 번거롭게 생겼어. 근데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자, 근해 공식은 2차항의 개수, 1차항 개수, 상수항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해를 구하는 거잖아. 자, 여기서 2차항 개수니까 우리가 근해 공식 외우면 자, 위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놓고 갈까요? 자, 근해 공식은 좀 선생님 예쁘게 적어줄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아무리 예쁘게 적으려고 해도 글씨가 엉망이네.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요겁니다. 여기 a, b, c의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 2차항,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여기 요 방정식 필수예제 1번에 1번에서 2차항의 개수 a는 뭐야? 3이죠. 3. 근해 공식 써먹을 때는 a, b, c를 확실하게 딱 알고 그러고선 풀어야 돼요. 자, a는 3, 그 다음에 b는 얼마니? b는 5, 그치? 그 다음에 c는 상수항이니까 1.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이제. 이리 봐, 그치? 그러면 x는 자, 2 곱하기 a가 3이잖아, 그죠? 2 곱하기 3 분의 마이너스 b가 5니까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a 3 곱하기 c는 1 이렇게 되니? 이게 처음에는 살짝 복잡해 보여도요. 근해 공식 쓰다 보잖아. 그러면 근해 공식도 은근 그냥 계산이 좀 빠르게 된다는 걸 나중에 느끼게 될 거야. 네, 써먹기가 그렇게 불편한 공식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이제 그게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분모는 2, 3은 6이고 자, 분자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 5의 제곱 얼마야? 25 4 곱하기 3 곱하기 1은 12 25 빼기 12니까 13 되겠네요. 13 이렇게 됐니? 자,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요 녀석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는 부분 있으면 꼭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야 돼. 여기 되게 중요한 파트라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 2번 보시면 요것도 그냥 딱 보면 이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대입하는 것보다 그냥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같은 거 하는 게 더 쉽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마이너스 4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양변에 4 더하고, 그지? 하지만 그래도 근해 공식을 배웠으니까 근해 공식을 써먹어 봅시다. 자, 근해 공식 요 녀석이에요. 자, 요 2번. 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써먹으려면 A는 얼마야? 2차항의 개수니까 얼마야? 1. 자, B는 얼마야? B는 4. C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A, B, C를 확실하게 밝히고 자, X는
2a분의 2 곱하기 a 얼마? 1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4의 제곱이니까 그냥 4제곱이라고 쓸까? 자, b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 곱하기 c는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선생님 여기 위에 적어드린 요 근해 공식 있죠, 요거. 여기다가 바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정리하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루트 안에 계산하니까 얼마 되니? 여기는 4, 4, 16에다가 또 뭐야?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6. 16 빼기 마이너스 16이니까 루트 32잖아. 루트 32. 자, 루트 안쪽을 계산하니까 32가 나온 거야. 32는 16 곱하기 2잖아. 그러니까 루트 밖으로 빼내면 4루트 2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분모와 분자가 한번 약분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2하고 약분하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또 여기 2는 얘랑 약분되니까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여기까지 해야지 이제 해를 구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이 요 2번 요 2차 방정식이 해를 두 개 갖고 있는 거야. 하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2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두 개의 해가 있는 거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1차항의 개수가 1이면 살짝 위를 다시 볼까? 여기 짝수공식이라고 해서 짝수공식이라고 해서 여기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이면 그러면은 근해공식 좀 간단한, 그죠? 원래 근해공식보다 조금 간편한 정리되어 있는 근해공식이 나온다고 했었잖아. 이게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이면 뭐라고? 여기다 대입하면 원래 근해공식에 대입하면 그러면은 마지막에 여기 분모하고 분자를 한번 약분하게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 생각나지? 여기서 보시다시피 필수예제 1번에 2번 보시면 여기 1차항의 개수가 짝수잖아, 4니까, 그치?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근해공식에 대입한 상태가 여기거든?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 분모하고 분자를 한번 약분하게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약분하는 게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은 뭐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근해공식 정도만 외워둬도 큰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나는 처음에 배울 때부터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해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짝수공식도 함께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짝수공식에 대한 유도는 나중에 필요하면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제 2번 있지? 이거 직접 한번 풀어봐. 꼭 근해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그런 거 말고 반드시 지금 방금 전에 배운 근해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보세요. 구했어? 자, 한번 해볼게. 요 2차 방정식은 2차항의 개수 A가 2, 1차항의 개수 B는 3, 상수항 C는 마이너스 4야. 그래서 근해공식에 대입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거 계산하면 여기가 3의 제곱이 9에다가 4, 4, 16 9 마이너스 9 빼기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41. 자, 두 유리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면 A는 마이너스 3, B는 41임을 알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근해공식까지 배우잖아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풀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법에 대해서 다 배운 셈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뭐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어차피 알았으니까 그죠? 그냥 개수
2차 방정식 개수가 분수나 소수인 경우 이때 적당한 수를 곱해서 정수로 고친다는 거. 개수가 분수일 때는 양변에다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고 소수일 때는 10, 100, 1000 이런 수를 곱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그는 괄호 풀어가지고 원래 2차 방정식의 모양인 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풀면 되고 공통 부분이 있을 땐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딱히 어려운 게 아니니까 바로 그냥 필수예제 2번을 선생님이 푸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2번의 1번 같은 경우는요. 자, 분모가 6, 3, 2가 있으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6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각 항에 6이 곱해지면서 좌변은 x제곱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6이 곱해지니까 4x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6이 곱해지니까 3은 0 이런 모양이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요 녀석은 둘이 더해서 플러스 4,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3 이런 두 수를 생각해 봤는데 유리수 범위에서는 떠오르지 않아. 그죠? 유리수 범위에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요 녀석이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될 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또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또는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보통 학생들이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처음에 인수분해에 도전했다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조건 근해 공식에 대입하거든? 근데 선생님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어차피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나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 자, 이런 경우에 선생님은 근해 공식에 직접 대입하는 것보다 그냥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선생님 볼 때는. 자, 여기서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좌변이 x의 제곱 플러스 4x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그냥 4만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 우변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3이 돼 있고 거기다가 똑같이 4가 더해지면 얘는 그냥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이 7. 그러면 x 플러스 2는 7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고, 우리는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좌변에 있는 플러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여기 1번의 답이 되겠어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2번은 일단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소수를 정수로 바꿔주셔야 되니까요. 자, 양변에다가 이거 어차피 소수 한 자릿수잖아. 양변에다가 그냥 10을 곱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25x 플러스 30은 0 이렇게 되지 않니? 자, 다음에 양변을 다시 5로 나눠버려. 왜냐면 2차항의 개수가 5, 1차항의 개수는 25, 상수항은 30이기 때문에 모두 다 5로 나눠지니까 5로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죠. 이때는. 그죠?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플러스 6이라면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그래서 x-2, x-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자, 따라서 이때 x는 2 또는 3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지금 얘를 쫙 전개했다가 다시 묶어서 그러니까 쫙 전개했다가 다시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든 다음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귀찮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좀 귀찮죠. 이거 좌변 전개하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곱하면 플러스 4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우변의 모든 항 2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1번에서 했던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요 풀이를 이용하셔도 괜찮은데
자, 이번에는 근의 공식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여기서 2차항의 개수 A는 1, 1차항의 개수 B는 마이너스 6, 상수항 C는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B는 6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이죠?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A는 1, C는 4 이렇게 되셨나요? 그럼 X의 값이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에서 4, 4, 16 36에서 16을 뺐으니까 루트 20이죠. 루트 20은 2루트 5잖아.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차피 분모가 이렇게 적용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마지막 약분해주면 X의 값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비슷한 방법의 연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냥 연산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자, 또 계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차 방정 이 페이지부터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아까 하던 것 좀 이어서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 나중에까지 그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 많이 사용되는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라고 나오죠. 개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사실상 모든 방정식은 자, 모든 방정식은 자기 자신의 차수만큼의 근을 가져요. 그래서 1차 방정식. 자, 이 녀석은 당연히 근이 1개.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이 녀석은 당연히 근이 2개.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것을 실수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잖아? 그럼 항상 근이 2개인 게 아니라 근이 1개이거나 아니면 근이 0개이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거냐면 사실은 근이 1개이거나 0개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2차 방정식 한 번 더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근이 항상 2개야.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왜 근이 2개, 1개, 0개 이렇게 구별되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다루는 수의 영역은 실수 영역 안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 복소수의 영역이라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의 영역과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는 허수의 영역, 이것을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 복소수의 영역까지를 공부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2개야. 항상 2개. 항상 2개. 근데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그러면은 실수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실수로 나오는 경우가 2개 있거나 아니면 1개 있거나 아니면 실수근이 없거나 이런 경우로 나눠지는 거야. 자, 일단 우리는 중3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 1개, 0개로 구별되는 이 경우가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방금 전에 배웠는데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자, 요 2차 방정식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결정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보다 큰 수이다. 그러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당연히 0보다 큰 수니까 0보다 큰 수라면 요 안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크다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은 실수근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수근 2개. 왜 실수근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 또 다른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0보다 크다면 당연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실수일 테니까 여기가 지금 근해 공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인 경우 하나, 마이너스인 경우 하나, 이 두 가지 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x의 값이. 그런데 만약에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요. 자,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값이 0과 같아지잖아? 그러면 이때는 실수근이 한 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왜 그러냐면 요 근에서 자,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0이 돼버려. 그러면 플러스 루트 0이나 마이너스 루트 0이나 루트 0은 그냥 0이니까 얘는 뒤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이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요거 하나만 나오는 거야. 근데 엄연히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0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두 개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두 개의 근이 플러스 루트 0이나 마이너스 루트 0이나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근이 서로 같은 근인 거지. 같은 근. 그러면은 서로 같은 근 2a분의 마이너스 b 요거 하나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한 개가.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예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해서 구할 때 예를 들어서 볼래?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면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은 0이 돼서 따라서 이때 x의 값이 3 하나밖에 안 구해지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잖아. 그럼 이 녀석은 지금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거냐면 x-3 제곱이니까 곱하기 x-3은 0 이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는 것은 x가 여기서도 x는 3 그 다음에 여기서도 x는 3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똑같은 근이 두 번 나오는 거야. 알겠지? 똑같은 근이 두 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이 x는 3 요거 하나밖에 안 구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 나오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이 경우. 이 경우 우리는 이 근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중근이라고 부른 거야. 중근. 중근은 중복된 근이라고 했잖아, 선생님. 중복된 근. 그지? 그러니까 중복됐다는 것은 실제로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근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중복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근은 두 개인데 그 두 근이 서로 같은 거지. 그걸 우리는 그냥 근이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보다 작다는 것은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녀석이 음수란 얘기야. 요 녀석이 음수. 그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런 경우는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는 수지. 그쵸? 이런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가 아니다. 알겠니? 실수가 아니다.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실수가 아니다.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수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에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다? 근이 없다. 그래서 근이 0개. 2차 방정식의 근이 0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에. 네, 아시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2차 방정식 근의 개수를 판단한다고 해가지고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식의 이름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판단해서 구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그러한 식이다 해서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판별식은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하거든. 디스크리미넌트.
그래서 요 첫 글자를 따가지고 판별식 그냥 D 이렇게 부릅니다. 판별식 D 이렇게. 그래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겁니다. 종류. 그래서 근의 종류. 근이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아니면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그 근의 종류를 판별할 때 우리가 이 판별식을 쓰는 것이다. 자, 이 판별식의 개념이요. 사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뭐 실근이 두 개냐, 한 개냐, 0개냐 이것만 판단하는 것처럼 사용되는 것 같아서 이 판별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판별식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면 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랄지 좌표 평면상에서 두 그래프가 서로 만나 포물선끼리 만나거나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거나 아니면 원하고 직선이 만나거나 등등등 그런 그래프가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서로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교점의 개수관계 교점의 개수관계 이런 것까지 이 판별식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 판별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책 쪽으로 와서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뭐라 그랬지? 판별식 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이면 루트 안에 들어가는 식의 값이 0이니까 한 근, 중복된 근이죠. 그래서 실근 한 개를 갖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얘가 음수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수는 실수 범위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근이 0개, 실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별식이라는 단어가 여기 조그맣게 나오긴 나왔네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때 훨씬 더 많이 다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3 수학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아주 쉬우니까 웬만하면 선생님이 이 중3 수학을 할 때 그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필수예제 4번. 요 필수예제 4번은 보기의 2차 방정식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값이 0보다 큰 걸 찾으라는 뜻이에요. 요 개념 설명 요 윗부분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인지 아니면 중근 한 개의 근인지 아니면 근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필수예제 4번으로 갈게요. 자, 기억을 먼저 보세요. 기억을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니까 여기서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3이죠. c는 5, a는 1입니다. 1. 그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은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9 마이너스 4 곱하기 여기 1 곱하기 c는 5 이렇게. 자, 그럼 9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1이죠. 맞습니까? 9 빼기 20이잖아.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은 0보다 작죠. 그럼 이 녀석은 근이 없는 거예요. 근이 없는 거. 알겠죠?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의 값이 음수이므로 0보다 작으므로 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이 0개. 자,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근, 그러니까 실근 두 개를 갖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확인해도 괜찮지만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완전제곱식으로 되죠. 완전제곱식 2x-1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되죠. 이때는 어차피 근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경우가 아니죠. 니은도. 자, 그 다음에 디귿을 살펴보면 자, 2차항의 개수 a는 3, 1차항의 개수 b는 마이너스 7, 상수항 c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b제곱은 77에 49 마이너스 4 곱하기 a 3 곱하기 c 마이너스 2. 자, 이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이 뒷부분, 이 부분이 플러스 24이기 때문에 49 플러스 24는 당연히 0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게 맞죠. 디귿은. 자, 이런 식으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예. 자, 리을도 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찾아보면 리을도 판별식이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한번 해봐야겠다. 리을은 선생님 보자마자 알 수 있거든. 예, 유림이도 한번 계산 한번 해봐. 리을은 판별식이 0보다 클 거야. 네, 미음 같은 경우는 자, x 플러스 3 전체 제곱이니까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4x 플러스 9 이렇게 되고요. 자, 양변에서 9를 빼버리고 4x를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2x는 0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는 판별식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게 맞죠. 그래서 미음도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계산을 위해서 얘네들은 좀 지울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비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읍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뭔가 좀 계산이 불편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것도 딱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3과 6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12니까 양변에 12를 곱하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상태로 판별식에 대입하면 자, b제곱, b는 1차항의 개수죠. 1차항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4, c는 1 이렇게. 그러면 4 빼기 16이니까 당연히 음수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도 비읍도 해가 없다, 근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동그라미 친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세 개가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이 녀석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필수예제 5번을 한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5번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의 값이나 아니면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을 관찰해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x의 요 문제야 지금 요 문제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k는 0 이렇게 생겼죠. 자, 이 녀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근이 없다. 이거는 뭘로 판단하죠? 당연히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판단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a는 1, b는 1차항의 개수 3, c는 상수항인 2k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은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 곱하기 c는 2k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판별식의 모양 자체, 이 모양 자체가 9-8k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일단 우리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9-8k인 것까지 알았어. 이것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이 9-8k가 0보다 커야 돼요. 중근, 그죠? 근 한 개의 근을 가지려면 9-8k가 0과 같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이 없으려면 9-8k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중근을 갖는 경우가 9-8k가 0과 같은 경우니까 이때 k는 얼마입니까? 9-8k가 0이 되려면 k는 8분의 9가 되겠죠. 그죠? 8k가 9니까요. 이해되시죠? 8k는 9, k는 8분의 9. 그렇다면 9-8k가 0보다 크려면 8k는 9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때 k는 8분의 9보다 작다. 그죠? 그 다음에 근이 없으려면 이 1번하고 3번은 서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이 k는 8분의 9보다 작다니까 3번은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k는 8분의 9보다 크다가 되겠죠. 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자, 요 판별식이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
요 값이 0보다 크다. 요걸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근이 결정되는 그런 K의 범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0과 같다. 0과 같다. 그러면 그때는 중근.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요 녀석이 근이 없는 경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내용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을 구해내는 내용이에요. 2차 방정식 구하기. 이것도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2차항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1.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한 근은 2, 한 근은 5.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을 내가 찾고 싶다면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2차항의 개수가 1이면서 두 근이 2와 5가 되려면 어떤 모양으로 인수분해 되는 2차 방정식을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인수분해 되는 2차 방정식인지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이게 어떤 모양으로 인수분해 되는 2차 방정식일까? 당연히 2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1은 뭐 쓸 필요 없고, 두 근이 2와 5가 되려면 인수분해된 모양이 x-2, x-5 이렇게 인수분해된 상태 아니겠니? 유리마, 그치? 그래야 여기서 두 근이 2나 5가 나올 거 아니니, 그치? 자, 따라서 여기 2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여기 1은 뭐 쓸 필요 없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은 요 녀석을 그대로 전개하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 자,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라고, 2차 방정식은. 선생님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본 거야. 문제의 조건이 2차항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2와 5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뜻이야. 이렇게. 자, 아시겠죠? 만약에 근이 중근이라면 만약에 2차항의 개수가 1이고 x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중근 이렇게 나오는 2차 방정식이라면 중근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은 100%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완전제곱식 x 플러스 7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2차 방정식이었겠지.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면 여기가 1인 거고, 만약에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뭐 2다 그랬으면 요 앞에 곱해진 요 수가 2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근을 갖기 위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근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인수분해된 모양이 될 것이냐, 그것만 잘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49는 0 이렇게 전개하면 바로 문제의 조건에 맞는 2차 방정식을 찾아낸 셈이 되는 거지. 자, 알겠죠?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이거는 좀 쉬운,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이니까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6번, 1번 보세요.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5이고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껌이지 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5니까 인수분해된 모양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된 모양일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2차 항의 개수가 1이니까 1은 이 앞에 그냥 쓰나 마나지 뭐.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의 2차 방정식이었을 거야. 따라서 이 문제에서 찾으라는 2차 방정식은 얘를 그대로 전개하면 답이 되겠지. 자, 그러므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요거 자체가 답이 되는 거야. 얘가 답이야, 이게. 자, 됐죠? 두 번째.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이고 이번엔 2차 항의 개수가 2래. 이것도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지. 두 근이 일단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니까 인수분해된 모양이 x 플러스 3, x 플러스 4가 될 거야. 그지? 자, 이런 모양인데 문제는 2차 항의 개수가 2라잖아. 그러니까 이 2차 항의 개수가 2가 되려면 요 2차 식 앞에 2가 이렇게 곱해져야지.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문제 정답이 되겠죠?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는 0. 따라서 정답은 2x의 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24는 0. 그지? 자, 요 녀석이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어라? 중근이 3이고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래. 중근이 3이면 당연히 x-3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된 상태겠지? 근데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상태인 거야. 자, 따라서 그대로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따라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을 각항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그래서 자 3번의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알겠니? 네, 좋습니다. 자, 2차 방정식까지만 끝내도록 할게요. 예, 2차 방정식까지만 끝내고요. 2차 방정식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2차 방정식의 활용까지만 배우면 끝나거든요. 예. 자, 요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1차 방정식에 활용했을 때처럼 문장제 있잖아, 문장제. 요 문장제로 나온 문제를 내가 직접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풀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할 것도 거의 끝났네요. 별거 없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필수 예제 1번.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43일 때 이 두 수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연속하는 두 홀수는 항상 2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수가 x면 다른 한 수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곱했을 때 결과가 143이래요.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2x 143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43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둘이 더해서 2 곱해서 마이너스 143이 되려면 그 두 수는 하나는 x 플러스 13 또 하나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짝수 홀수의 개념은 자연수의 범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3 또는 11 이렇게 해가 나오면 이 중에서 자연수인 11 이 녀석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홀수나 짝수의 개념은 자연수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문제에서 이 두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두 수를 어떻게 놨어? x하고 x 플러스 2로 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11이면 또 하나의 수는 11 더하기 2, 즉 13이 되는 거겠지. 자, 따라서 정답은 11과 1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되셨죠? 필수 예제 2번으로 갈게요. 사탕 165개를 남김없이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받는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을 때 학생 수를 구하시고 그랬어요. 자, 당연히 전체 사탕 수가 165개라면 자,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하고 사람 수, 그죠? 이렇게 둘이 곱하면 그러면 전체 사탕 수가 되겠죠. 한 사람이 받는 사탕수와 학생수를 곱하면 이것이 전체 사탕수예요. 예를 들어서 좀 작은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 사탕이 전체가 10개가 있다고 치자. 자, 한 사람이 한 개씩 받으면 10명한테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지. 남김없이. 그치? 한 사람이 사탕을 한 개씩 받는다. 사탕 전체의 개수가 10개라면 한 사람이 한 개씩 받아. 그러면 10명의 학생한테 똑같이 나눠줄 수 있고 한 사람이 2개씩 나눠줘. 한 사람이 2개씩 받아. 그러면은 5명의 학생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죠. 한 사람이 5개씩 받으면 2명의 학생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죠. 사탕의 개수는 계속 일정한 거야. 이것이 바로 전체 사탕 개수로 일정한 거지. 근데 문제에서 전체 사탕 개수가 165개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대.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학생 수가 x라고 하면 학생 수 곱하기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 이 녀석은 학생 수보다 4만큼 적다. 그래서 학생 수 곱하기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 자, 이렇게 곱했을 때 이것이 165. 됐죠?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5는 0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1 x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학생수는 당연히 여기서 지금 x의 값은 마이너스 11 또는 15가 나오는데 학생수는 당연히 자연수잖아.
학생이 마이너스 11명?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15를 선택해야 돼. 따라서 문제 정답은 15명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정리되셨어요? 넘어갈게요. 네. 자, 필수 예제 3번. 우리 2차 방정식의 활용은 1차 방정식의 활용보다는 조금 쉬울 수 있어요. 1차 방정식의 활용은 막 소금물의 농도랄지 거리 속력 시간 관계 요 녀석들이 좀 문제가 좀 지저분하잖아. 그치? 근데 2차 방정식의 활용은 그것보다는 좀 뭐랄까 문제가 조금 더 깔끔합니다. 식 세우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자, 특히 필수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어. 식의 모양을. 그치? 지면에서 수직으로 초속 25m로 쏘아 올린 물 로켓의 t초 후의 높이가 요거래. 그치? 그러면 이 물 로켓의 높이가 30m가 되는 것이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이게 별거 아니지. t초 후의 높이가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t초 후의 높이가 잠깐만, 여기 1번 문제를 이쪽에다 좀 자, 이쪽 여백에다 좀 풀게요. 1번. 문제에서 분명히 t초 후의 높이가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라고 분명히 그랬잖아. 근데 높이가 30m가 되는 순간이래잖아. 그럼 이게 높이니까 이게 높이가 30m 이렇게 되는 순간 이때의 t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치? 30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자, 이렇게 식의 모양이 바뀌죠. 됐죠? 자, 양변을 5로 나누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 이런 모양이 되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t-2 t-3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물 로켓의 높이가 30m가 되는 것은 2초 후, 그 다음에 3초 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지금 지면이야. 지면인데 물 로켓을 쏘아 올렸거든. 빵 쏘아 올리니까 1초, 2초 후에 여기 30m, 여기가 30m야 지금. 30m 지점에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2초가 걸린 거야. 2초가. 그 다음에 30m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겠지. 떨어지면서 다시 30m 이 위치에 도달한 게 3초 후가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빵 쏘아 올라가서 2초 후에 여기 도달하고, 2초 후에 딱 도달하고, 더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딱 30m 지점에 딱 또 도달하는데, 이때가 2초, 쏘아 올린 지 2초 후고, 이때가 쏘아 올린 지 3초 후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30m에 도달하는 것은 2초 후와 3초 후, 이렇게 두 번이 되는 거야. 이 주어진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수학 문제는. 그냥 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2번은 물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이 몇 초 후냐 그랬죠. 그럼 지면에 떨어진다는 것은 물로켓의 높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높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자, 지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물로켓을 쏘아 올렸어. 근데 그 물로켓이 다시 지면에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물로켓이 지면에 있다면 물로켓이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위에 있는 거야? 당연히 몇 미터 위에 있는 거야? 0미터야, 0미터. 그래, 안 그래? 물로켓의 높이가 0미터가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물로켓의 높이가 0미터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높이가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라 그랬잖아.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말해. 그죠? 이게 높이니까 높이가 0이 되는 순간.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5t. 글씨가 왜 이러니? t의 제곱 마이너스 5t는 0이고 인수분해하면 t 곱하기 t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여기서 t의 값은 0 또는 5가 나오는 거야. 자, t의 값이 0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물 로켓을 지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쏘아 올린 후 t초, t가 지금 시간이란 말이야. t초가 흘렀을 때의 물 로켓의 높이가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인데, 높이를 0이라고 생각했잖아 우리가 지금. 높이를 0이라고 생각하면 t가 0이라는 것은 뭐냐면 1초도 흐르지 않은 거야.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은 거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로켓을 쏘기 전인 거야. 아직 로켓을 쏘기 전. 왜냐면 로켓을 딱 쏜 다음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그렇다면 얘는 아직 로켓을 쏘기 전인 상태에서 로켓이 지면에 있는 거고, 로켓을 빵 쐈다가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지면에 도착하는 것은 바로 쏘아 올린 지 5초 후가 되는 거지. 이 녀석이 정답인 거지. 5초 후. 그지? 그래서 요 물로켓을 쏘면 5초 후에 다시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다음 필수예제 4번.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2cm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4cm만큼 줄여서 만든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가 72일 때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요건 이제 너무 쉽죠, 그쵸?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자, 요 부분이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표시하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2가 돼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원래 이만큼이 x에서 4만큼을 뺀 거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72라고 했으니까 결국 가로의 길이 x 플러스 2와 세로의 길이 x 플러스 4, 가로의 길이 x 플러스 2와 세로의 길이 x 마이너스 4 이렇게 서로 곱한 게 직사각형의 넓이잖아. 요게 7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72. 그죠? 72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72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좌변이 마이너스 80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네요.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10. 자, 따라서 직사각형 여기 x의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8과 10이 나오지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 버리고 10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필수예제 5번.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각각 일정한 일직선의 두 도로를 만들었더니, 자, 이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넓이가 204가 됐대요. 이것도 너무 쉽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이 도로를 빼고 이 네 군데 있잖아. 이 네 군데를 하나로 합체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합체가 되겠지. 그지? 예. 그리고 도로의 폭이 x로 일정하니까 요만큼이 x니까 가로의 길이는 20-x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15에서 x를 뺀 만큼 15-x가 되겠지. 자, 따라서 20-x 곱하기 15-x. 자, 요 값이 204. 이렇게. 자, 요 2차 방정식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 해가지고 x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식만 세워드릴게요. 자, 다 되셨죠? 자, 요 정도까지가 2차 방정식 활용 끝 아닌가? 그치?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도 선생님이 지금 풀어준 거 이외에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나머지는 직접 해보도록 하시고요. 2차 함수 전까지, 개념 유형 둘 다 2차 함수 전까지 2차 방정식 마지막까지 끝내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